해병대 고 최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 항명 혐의로 해임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오늘 해임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 첫 신문이 진행됐습니다. 민간사법부의 판단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는 국민의 염려, 또 국민들의 판단, 여기에 기초해서 상식에 맞는 결정들이 있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박 전 단장은 국방부에 수사심의위원회를 재소집해달라고도 요구했는데 군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국회에 나와서 박 전 단장이 허위 진술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누구도 누구를 넣어라 빼라 이야기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박대령 측, 그러니까 변호인을 통해서 사실이 아닌 내용을 너무나 많이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군 검찰이 청구한 박 전 단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죠.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고 있고요. 박 전 단장은 내일 군 검찰에 출석할 예정입니다. 구속을 피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오늘은 다시 수사단장 자리로 돌아가게 해달라는 걸 두고 법정에서 공방을 벌였습니다. 해병대 최상병처럼 군에서 자식을 잃은 유가족들이 법원에 함께 나와 응원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국회에 나간 이종섭 국방장관은 사실이 아닌 걸 너무 많이 얘기한다며 반박에 나섰는데 김재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정훈 대령 측이 낸 해병대 수사단장 보직해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첫 신문이 수원지법에서 열렸습니다. 박 대령 측은 해병대 사령관이 명확하게 경찰 이첩을 미루라는 지시를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항명 혐의로 보직해임된 건 부당하다는 입장입니다. 과거 윤 대통령도 부당한 직무정지에 맞섰다는 걸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에도 집행정지 때도 문제가 됐지만 군사경찰의 독립성이 근본적으로 흔들리는 이 사태에 대해서 법원이 조속히 좀 조치를 해주시길 바라면서 이 신청을 내게 된 겁니다. 이날 법원 앞엔 고 이해람 중사 가족 등 군 사망사고 유가족들이 나왔습니다. 유가족들은 군 내 사망사고의 진실을 알리는 움직임이 위축되면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법을 바꿨으면 그대로 하면 되는데 왜 이게 우리 예람이 희생이 헛되게 아무런 힘이 없게끔 법을 만들어버리는 걸까 그 생각을 하면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이런 가운데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대통령 외압설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국방부 누구도 누구를 넣어라 빼라 이야기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안보실에서도 그런 사실이 없다고 밝혔고요. 특히 박 대령 측이 사실이 아닌 내용을 너무 많이 얘기한다고도 했습니다. JTBC 김재현입니다. 사회 한 구석에 진실과 정의는 살아있다는 판단들을 합니다. 저는 국민들의 외침, 목소리, 수사단장의 정당한 한변 이런 부분이 군 판사로 하여금 구속영장을 기각시켰다 이렇게 보는데 장관님 견해는 좀 다르신가요? 예, 다릅니다. 그 구속영장 청구한 이유는 수사를 거부했습니다. 지금까지. 그리고 허위사실을 유포했습니다. 그러한 것들은 증거인멸로 판단되기 때문에 구속영장 청구를 한 것이고 장관님, 정당한 항변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장관님, 정당한 항변이 아니고 정당한 해병대 사령관의 지시를 어긴 겁니다. 장관님, 군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에 사단이 저기 한번 표 한번 보세요. 장관님으로도 촉발이 되었어요. 장관님 출장 가시기 전에 해병대 사령관한테 유선으로 지시했습니다. 부사령관한테는 대면으로 지시하셨습니다. 이첩보를 지시하셨습니다. 그리고 출장 가셨어요. 기자 설명회, 국회 설명회 다 취소되었습니다. 국방비서관이 사령관하고 통화합니다. 차관이 해병대 사령관하고 통화합니다. 사령관이 또 수사단장하고 얘기합니다. 대통령 경로 사실을 전달합니다. 법무관리단이 31일과 1일에 걸쳐서 5번에 걸쳐서 수사단장하고 통화를 합니다. 그러면서 혐의자와 범죄명을 제외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법무관리관은 그렇지 않다. 일반적인 안내상에서 든다라고만 얘기합니다. 8월 1일 날 장관이 무중에 출장 가셔서까지 사령관하고 통화를 합니다. 그리고 법무관리관은 그날도 수사단장하고 통화를 합니다. 군사보좌관은 사령관에게 문자를 보내서 너희들이 요청한 수사본부 이관 건의 불수용하겠다 통보합니다. 이렇게 수많은 이 개입에 대해서 과연 외압이 아니라고 판단할 수 있겠어요? 그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은 여러 차례 통화한 것 같지만은 다 각각 이유가 다릅니다. 다르고 지시는 최초 지시가 제대로 된 지시였고 그 다음부터는 그 배경 설명, 그 다음에는 차관이 한 것은 제가 출장 갔기 때문에 차관이 장관 대리근무이기 때문에 임무를 수행한 것이고요. 세상에 하나의 사안을 가지고 저렇게 수많은 지시와 통화가 이루어졌다. 그것도 해병대 사령관과 수사단장에게 누가 저걸 자연스러운 과정들로 생각하겠습니까? 장관님 스스로 해군 참모총장과 해병대 사령관까지 결재한 상황이 단 하루 만에 역전이 되고 그 역전된 상황들을 보증하고 그리고 보강하기 위해서 저 많은 사람들이 움직였어요. 청와대 안보실 사람들까지 같이. 여기에 대해서 어떤 국민이
정당한 수사가 제대로 잘 집행되고 있다 이렇게 느낄 수 있겠습니까? 개정된 군사법에 따르면은 범죄 혐의가 인정되면은 이첩하는 것이고 그 사망의 원인 제공을 한 사실이 없으면은 군에서 조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군수사단에서 한 것은 수사가 아니고 입건전 조사입니다. 입건 조사고 그 인과관계가 있는지 판단하기 전까지는 군에서 조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차원에서 조사를 했던 것이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수사를 진행한 것이 아니고 조사를 한 겁니다. 입건전 조사를 한 겁니다. 자, 보충 질의 이용해 주세요. 그리고 정리해 주시 기 바랍니다. 대통령 경로라든지 혐의자 제외하라고 외압을 했다든지 이것은 전부 사실이 아니고요. 전부 다 변호인 측에서 허위로 이야기한 것들입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합니다. 예. 예. 협조해 주세요. 박정훈 수사단장이 이거